이미 99%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미나이의 기본적인 활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소개할 7가지 활용법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제미나이 진짜 활용법 7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다면 영상 아래 남겨놓은 AI 커뮤니티 링크도 자유롭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활용법은 제미나이로 차원이 다른 답변을 얻는 방법입니다. 결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편에 예제로 일상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를 추천해달라는 심플한 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심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예제를 살펴보면 똑같이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를 요청했지만 AI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영어 기반으로 더 자세한 요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도움이 될 만한 응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를 영어 기반으로 자세하게 입력할수록 더 품질 높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누구나 쉽게 작성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방문한 뒤 크롬 웹스토어를 검색하세요. 결과로 나온 웹스토어에 방문할게요. 여기서 프롬프트를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 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먼저 상단의 검색창에 프리티 프롬프트를 검색하세요. 이 확장 프로그램은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원클릭으로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선호하는 다른 확장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검토 후 괜찮다면 오른편에 크롬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Add Extension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시 크롬 웹스토어로 돌아와서 검색창에 디벨이라고 검색하세요. 여기 검색 결과를 클릭하세요. 이 확장 프로그램은 AI 번역기로 유명한 디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크롬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Add Extension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설정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에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설치한 프리티 프롬프트와 디벨 오른편에 고정 아이콘을 각각 클릭하세요. 브라우저 상단에 고정되어 필요할 때마다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디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오른편에 나온 설정 아이콘을 클릭한 뒤 몰 세팅 옵션을 클릭하세요. 트랜슬레이터 탭 아래에서 Translate Your Writing into 옵션에서 English US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한국어를 미국 영어로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미나이로 이동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입력창에 입력하기 위해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프리티 프롬프트를 위한 아이콘과 아래 디벨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일상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 10개 추천하세요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롬프트를 한 번에 향상시키기 위해 프리티 프롬프트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자동으로 훨씬 더 나은 버전의 프롬프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적용하기 위해 하단의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입력창에 바로 적용되었습니다. 요즘 모델은 한국어로 요청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 프롬프트가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빠르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한국어로 답변하세요라고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이유는 영어로 번역해서 입력하면 영어로 응답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응답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완료했다면 디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전에 미리 영어로 번역하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영어로 빠르게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디벨 번역이 좋은 이유는 단순 직역이 아니라 문맥과 의미를 이해해서 더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청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청에 따른 품질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아쉬운 점은 프리티 프롬프트는 무료 계정 기준으로 매주 한정된 사용량까지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무료 사용량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권장하는 방식은 간단한 일에는 단순히 디벨을 통해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 이중 딥리서치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리서치 결과보다 두 개의 다른 리서치 결과를 합친 뒤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상황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갈만한 보양식 음식점을 찾는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첫 번째 리서치는 특정 위치와 조건을 기반으로 보양식 맛집 10곳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리서치는 부모님의 상태를 기반으로 피해야 할 메뉴에 대해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리서치 결과를 결합해서 최종 보양식 음식점 후보 탑3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제미나이에 방문하세요. 도구를 클릭하고 딥 리서치를 선택하세요. 모드는 사고 모드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리서치를 위해 요청사항을 입력할게요. 서울 근교에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고 룸이 있으며 실제 방문객 구글 평점이 4.8점 이상인 보양식 맛집 10곳을 딥 리서치 해줘 라고 입력한 뒤 제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연구 계획이 나오면 연구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두 번째 딥 리서치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새 창으로 제미나이에 방문할게요. 도구를 클릭하고 딥 리서치를 클릭하세요. 이전과 같이 사고 모드로 선택하세요. 입력창에 70대 이상 고령자가 피해야 할 자극적인 식재료와 소화를 돕는 조리법 그리고 보양식 중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메뉴들을 심층 조사해줘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연구 계획이 나오면 연구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연구가 시작되면 두 리서치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두 리서치가 모두 끝이 나면 함께 활용하기 위해 구글 드라이브 문서로 저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 리서치 결과에서 공유 및 내보내기를 클릭하세요. 닥스로 내보내기 옵션을 클릭하세요.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되고 결과를 문서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문서 이름 앞에 구별하기 위해 리서치 A라고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리서치 결과로 돌아온 뒤 두 번째 리서치 결과에서도 공유 및 내보내기를 클릭하세요. 닥스로 내보내기를 클릭하세요. 이름 앞에 리서치 B라고 추가하겠습니다. 제미나이로 돌아와서 새 채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두 리서치 결과를 통해 얻고 싶은 결과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로 추가했던 구글 문서를 가져오기 위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 옵션 선택하세요. 추가했던 문서를 확인할 수 있고 모두 선택한 뒤 오른쪽 하단의 삽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입력창에는 맛집 리서치 문서 A의 메뉴를 리서치 문서 B의 영양 기준으로 필터링해줘. 부모님이 드셔도 속이 편안하면서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최종 후보지 3곳과 추천 메뉴를 뽑아줘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완료했다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과적으로 리서치 A와 B 결과를 결합해서 유의미한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중 딥 리서치로 다양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세 번째 활용법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시각화하기입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과 인포그래픽부터 웹사이트와 웹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가 가능한 제미나이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먼저 상황은 러닝 앱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머릿속으로만 대충 생각해본 경우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음성 기능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말하기 전에 확실하게 정해야 할 유일한 부분은 무엇을 요청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부분만 먼저 명확하게 글로 작성하세요. 여기서 예제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러닝 앱 아이디어를 듣고 핵심 기능을 정리해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입력한 후에는 음성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복사한 뒤 다시 지우세요. 이제 에제로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한 뒤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니까 러닝 앱인데 나도 러닝을 하는데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마이크 기능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입력했습니다. 그럼 상단에 복사했던 요청 문장을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도구를 클릭하고 캔버스 옵션을 선택하세요. 사고 모드를 선택한 뒤 제출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찰떡같이 이해하는 제미나이를 통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빠르게 정리하고 구조화했습니다. 참고로 제미나이에서 캔버스 옵션으로 요청하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캔버스 인터페이스에서 생성된 텍스트를 매뉴얼로 편집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활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여기 나오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는 기능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왼편에 나온 채팅창을 통해 변경사항을 요청하면 여기 문서 전체에 적용되지만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했을 때 나오는 입력창으로 요청하면 해당 부분만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의 내용이든 쉽게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각을 토대로 정리된 기능 중 하나에 타겟 사용자 부분과 같은 새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해당 기능에 알맞는 구체적인 타겟 사용자를 정의하세요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토대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가 가능하고 여기서는 인포그래픽을 선택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토대로 인포그래픽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영어로 생성된 경우 단순히 채팅창에 한국어로 다시 요청하면 변경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각화한 자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면 오른쪽 상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세요. 공유를 클릭하면 다른 사람과 공유 가능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활용법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 학습 속도를 2배 올리는 방법입니다.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는 영상들은 너무나 많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제로 유튜브에서 시간관리법을 검색할게요. 빠르게 학습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이렇게 제미나이 로고와 함께 질문하기 버튼이 생겼습니다. 클릭하세요. 여기서 이 동영상에 대해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채팅이 가능하도록 제공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요청으로 요약이 있고 추천 질문에 나온 동영상을 요약해줘 질문을 클릭하세요. 결과적으로 일반 영상 아래 남기는 목차보다 더 세부적이고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영상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먼저 요약에서 제공하는 큰 제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빠르게 얻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복사한 뒤 채팅창에서 붙여넣고 자세하게 요약해줘라고 입력해서 요청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요약이 나오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살펴본 뒤 살펴보고 싶은 부분의 타임 구간을 클릭합니다. 영상이 자동으로 해당 구간으로 이동되고 이런 방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빠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채팅창의 또 다른 장점은 노트북의 램과 같이 여기서 궁금한 질문을 하면 해당 영상을 기반으로 답변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 영상을 기반으로 요약 요청 외에도 추천 관련 질문들이 나오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영상 구간을 참고해서 제공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살펴보기 전에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머릿속에 빠르게 넣고 영상을 시청하면 훨씬 더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빠르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활용법은 내 일상을 데이터화하고 인사이트 얻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보내면서 수많은 감정과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흘려보내는 나만의 고유한 데이터가 점점 쌓이면 어떤 가치를 만들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도해볼 수 있는 활용법은 바로 음성 녹음입니다. 매 순간 떠오르는 모든 감정, 생각, 아이디어를 흘려보내지 않고 스마트폰 녹음으로 붙잡아 보세요. 예제로 이런 음성 녹음들이 있습니다. 관계 감정부터 이직 고민, 회의 피드백, 다양한 아이디어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한 부류의 고유한 데이터가 쌓여나갈 것입니다. 녹음 파일이 쌓였다면 휴대폰을 통해 제미나이에 방문해도 되고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한 뒤 PC 버전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했다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를 클릭하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연결하면 이렇게 바로 드라이브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추가했던 예제 녹음 파일을 모두 선택한 뒤 삽입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도구를 클릭한 뒤 캔버스 옵션을 선택하세요. 프롬프트 입력창에는 녹음 내용을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정리해주세요 라고 작성한 뒤 실행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서없이 자유롭게 녹음을 하더라도 제미나이가 맥락과 의도를 잘 파악해서 알아서 정리해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문서로 저장하겠습니다. 상단에 공유하기 아이콘을 클릭한 뒤 닥스로 내보내기를 선택하세요. 문서로 넘어오면 자신이 구분하기 쉬운 방식으로 문서 이름을 자유롭게 변경하세요.
저는 녹음 데이터라고 입력한 뒤 날짜를 더해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쉽도록 지정한 폴더에만 추가하려면 이름 오른편에 이동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 녹음 정리 폴더를 이전에 미리 생성했고 이동을 클릭해서 이동시키겠습니다. 완료했다면 다시 제미나이로 이동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 녹음 데이터가 쌓였다면 추가하기 위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뒤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를 클릭하세요. 내 드라이브 탭을 선택하고 본인이 별도로 녹음을 정리한 문서만 모아놓은 폴더가 있다면 선택하세요. 모든 녹음 데이터를 선택한 뒤 삽입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제로 이 모든 기록을 창업 아이디어 데이터로 분석하세요라고 입력한 뒤 사고 모드를 기반으로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흘려보냈던 나만의 고유한 데이터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사이트로 쉽고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활용법은 5분 만에 문제 해결하는 맞춤 앱 생성하기입니다. 이미 제미나이 캔버스 기능으로 웹앱을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과정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제미나이로 방문하세요. 상황을 러닝 초보자가 5km 완주를 해보고 싶은데 도움이 될 만한 앱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게 바로 앱을 생성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먼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합니다. 도구를 클릭하고 딥 리서치를 선택하세요. 프롬프트로 서울에 사는 남자 30대 러닝 초보자가 처음 5km 완주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리서치하세요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맞춤 앱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리서치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입력 후 제출하세요. 조사 계획이 생성되면 연구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딥 리서치 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를 빠르게 살펴보면 딥 리서치 기능이 없었다면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소스를 살펴보면 러닝 관련 다양한 실제 문서들을 참고했습니다. 이제 이 탄탄하게 만들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웹앱을 생성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내 앱 설명에 러닝 초보자가 5km를 완주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터랙티브 웹앱을 만드세요라고 입력한 뒤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딥 리서치 내용을 바탕으로 러닝 웹앱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아이콘을 클릭한 뒤 수정하고 싶은 영역을 드래그해서 표시하세요. 그리고 이곳에 요청사항을 입력해서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완료 후 실제로 활용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공유를 클릭하세요. 여기 링크가 나오면 이 링크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웹앱에 자유롭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활용법은 자유롭게 낙서하고 1분 만에 결과물 완성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노트에 임시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빠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를 마인드맵처럼 빠르게 구조화하고 싶을 때나 복잡한 서비스의 화면, 레이아웃을 송그림으로 대충 그려보거나 구체적인 형식 없이 자유롭게 기획서를 작성해보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대충 완성한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미나이에 업로드한 뒤 원하는 방식의 결과물을 요청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제미나이에 방문하세요. 미리 예제로 생성해서 준비한 노트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트는 러닝 앱을 기획하는 상황으로 가정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과 스케치한 그림 그리고 마인드맵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별표로 표시한 부분은 기획서에 제미나이가 나머지 부분을 완성해서 포함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첨부된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상세하고 전문적인 기획서를 작성해주세요. 별표가 표시된 요소 부분은 완성해서 기획서에 포함하세요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도구를 클릭해서 캔버스를 선택하세요. 사고 모드를 기반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노트에 썼던 단순한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탄탄한 기획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수정하면 되고 특정 부분을 드래그해서 AI 기반으로 수정 요청할 수도 있으니 자유롭게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완성한 후에는 구글 문서로 저장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공유 아이콘을 클릭한 뒤 닥스로 내보내기를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공유할 목적이라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뒤 웹페이지를 클릭해서 생성하세요. 결과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기획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웹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미나이 활용법 7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활용법 중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간을 10시간처럼 사용하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성장합시다.